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4학년도 동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4,1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이동했더니 다음 좌표가 되었다. 4x 좌표였는데 a만큼 평이동하면 4 플러스 a가 되겠죠. 1에다가 y축 방향으로 b만큼 플러스 b 한 결과 이 결과들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알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 플러스 a 값이면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고 1 플러스 b 값이 마이너스 4처리 됐으니까 b 값도 마이너스 5가 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둘을 좀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정답 마이너스 10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우리가 이제 도형의 이동 중에서도 평의 이동, 좌표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집합, B 집합,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가르쳐줬을 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거 X라고 할까요? X 이렇게 뺀 결과가 30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얼마인가요? 38이었나요? 38-30 한 결과가 X 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X 값은 8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A집합, B집합, 교집합 부분도 두 번 계산됐으니까 한 번 이렇게 빼게 해서 합집합이 되겠다. 가장 기본적인 또 원소의 개수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 구해가는 방법을 아느냐 이런 얘기인데 뭐 g 대입하고 나온 결과를 또 f에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g1을 좀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1을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 3-8 해서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이 나온 결과는 이제 f라는 함수에다 대입하면 되죠. f-5 이렇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를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런 결과해서 마이너스 8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함수 fx 주어져 있을 때 역함수 구해서 5를 좀 대입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풀어가는 게 잘하는 거죠. k 이렇게 처리해주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사이 관계에서 k를 대입해준 결과 5입니다라는 이런 관계를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4k-3은 5 이렇게 처리되겠고 4k 값이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2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5번 좀 답해가면 되겠죠. 역함수를 구해서 풀 수도 있지만 구하지 않고 풀 수 있다면 구하지 않고 풀어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축 대칭 이렇게 되면 y보가 바뀌는 거죠. x, y보 바뀌어서 플러스 4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와, 그럼 곧바로 답인가요? 그럼 3번이 좀 바른 답이 되겠네요. 대칭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참인 명제들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수는 홀수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소수를 구할 때 2, 3, 5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2란 숫자 하나가 짝수가 돼 있죠. 그러니까 홀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어떤 되겠으면 이제 하나라도 좀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되는데요. 정삼각형 집합하고 이등변 삼각형 집합해주면 이등변 삼각형 집합이 더 큰 거죠. P면 Q이다 이렇게 될 때 Q 집합이 더 크면 참이 되는 거니까 역시 참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x가 무리수이면 x제곱은 유리수입니까? 물어봤는데 뭐 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제곱한다고 해서 유리수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큽니까? 되는데 0 같은 경우 0이 되는 거니까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표현돼야 되죠. 이것도 역시 좀 잘못된 내용. 모든 실수 x에 있으니까 모두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서 학습해 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에서 y를 함수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1대1 대응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역에 있는 a, 3 대입을 해주면 꽉꽉 채워서 공역에 있는 범위가 나와야 되겠죠. b부터 6까지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3을 좀 대입해 볼까요? 3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8 해서 2 되는데 이게 이제 b 값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8 된 결과 6 결과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a 값이 1이 되는가요?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더하기 하면 뭐 가볍게 3입니다라고 풀이해가는 내용. 함수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뭐 용어 정의 형태 x에서 y로의 함수 1대1 대응 이런 용어 정의만 조금 신경 쓰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1,2와 y축 위의 점, y는 꼴 x 위의 점, 꼭 지점하라는 삼각형 둘레의 길이 최소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뭐 거리합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 좀 대칭해 가면 되는 거죠.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제 거리 똑같아지는 거니까 거리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또 요 거리 AB 길이, BC 길이 이거 하려면 또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좀 옮겨놓으면 되죠. 그럼 이제 이렇게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대칭 이동한 값을 보게 되면 y는 꼴 x 대칭이 있으니까 2,1이 되겠고, 이건 y축 대칭이 있으니까 x5 밖에서 마이너스 1,2 되는데요.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삼각형 둘레의 길이가 지금 이렇게 꺾어지는 이 그래프 모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선 거리가 되면 되죠. 그럼 최소 값을 물은다는 이야기는 마이너스 1,2하고 2,1 거리를 좀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루트 3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1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루트 10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 3번이 좀 바른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대칭 이론 공부해 갈 때 응용 문제로 응용 문제 계통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분들이 바로 지금 이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죠.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직선거리 구해가는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 유형이니까요.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교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교집합은 공통 부분인데 공통 부분에 0하고 2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A집합은 문자가 많으니까요. B집합을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B집합은 이제 0은 이미 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이 부분들이 2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A제곱은 4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뭐 A 값이 2인 경우, A 값이 마이너스 2인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좀 생기겠습니다. A 값이 2라면 A집합의 원소가 어떻게 되는가요? 2를 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4 이렇게 처리 되겠죠. 와, 그렇게 되면 교집합이 0하고 2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안 되죠. 이건 좀 안 되는 내용이 되겠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0 이렇게 처리돼서 교집합이 0이가 좀 생기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만족해주는 A 값이 되려면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교집합의 의미, 두 집합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도록 양쪽 집합이 모두 있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다라는 이런 개념이 좀 돼 있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 7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A집합, B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관계에 만족한다라고 되는데요. 일단 뭐 이렇게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좀 일단 살펴보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2, 3 원소가 공통으로 있고 A집합에는 5, 7이 있겠고 B집합은 1, 6 이렇게 있는 그런 집합 내용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 A 합 C하고 B 합 C를 했는데 결과가 같아야 된다면, 우리가 이제 B 합 C 할 때는 1, 6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A하고 합할 때는 없으니까 C 부분들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가는 집합 부분에 있어서 C 집합에 B 집합에 있는 원소인 1, 6 이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A 합 C 할 때 지금 5, 7이 좀 있는데 B 합 C 할 때는 없으니까요. 이 부분들이 5, 7을 또 C가 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나머지 원소 2, 3 1, 2, 3, 4, 5, 6, 7 이렇게 되니까 뭐 4 이런 부분을 뭐 더 가지고 있어도 되겠죠. C집합을 이렇게 좀 만들어간다 이런 내용. 문제의 뜻에 만족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원소 부분들을 표현을 좀 아름답게 해놓은 거니까 이 뜻을 좀 잘 파악해 가면 되겠습니다. 모든 원소의 합을 SC라고 해줬는데요.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뭐 가장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원소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는 내용. 12에 19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B 쪽에 좀 합했을 때는 반드시 이제 16이 나오니까 A 쪽에 16이 없으니까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16을 C가 가지고 있고, 반대편으로 또 역시 5, 7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해서 문제의 뜻을 좀 해석해가는 이 과정 꼼꼼하게 학습 잘 해두면 좋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세 조건 BQR의 진리 집합을 라지 BQR이라고 했습니다. P는 규견 충분 조건. 그러면 이제 P 집합보다는 충분 조건이 작으니까 Q 집합이 좀 더 크다. 뭐 이렇게 해서 벤다이 그림 그려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진 부분들은 대우를 통해서 Q이면 R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참이 되려면 또 R 집합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R 집합이 그럼 가장 큰 집합 이렇게 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옳은 것을 골라달라 풀이를 좀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명제 문제를 풀어갈 때 이렇게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키포인트라는 사실들 좀 기억해가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좀 정리한 것처럼 메모를 해가면 좋겠습니다. P 교집합 R의 여집합, P 교집합 R의 여집합, 당연히 공집합이죠. 맞습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고요. 주어진 부분들 R 집합하고 R 집합이 있고 Q의 여집합 합하면 전체가 되겠죠. 맞습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뭔가요? P 합 R의 여집합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P하고 R하고 합치면 R집합이 되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좀 뭐 R의 여집합 이 부분들이 이제 Q의 여집합이 됩니까?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다시 생각하면 Q가 R에 들어갑니까? 이런 얘기니까 맞습니다라고 또 역시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뭔가요? R 차집합 Q. 그러면 이제 여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Q 차집합 P 해주면 이런 부분들, 요 둘을 좀 합쳤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게 뭐 R하고 P하고 아이고 같지 않죠? 이건 좀 아닙니다라고 답해 가겠습니다. 세 개가 맞는 거죠. 기억니은 디귿. 그럼 정답 3번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알려진 상태에서 보기를 좀 살펴가게 되면 그리 어렵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명제라든지 이런 부분 풀어갈 때 집합의 포함 관계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두 양수 xy에 대해서 주어진 식 이때 다음에 최대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x 플러스 4y하고 루트 3x 루트 4y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이제 요 각각 부분들의 이제 제곱된 모양 형태들이니까 우리는 이제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을 좀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처리됐을 때 ax 플러스 by의 제곱 이런 모양을 좀 이용해서 떠올려야 되겠죠. 이쪽에 3x 플러스 4y 자체가 x제곱 y제곱 모양 형태에 있으니까 그럼 각각 1, 1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이쪽에는 그럼 루트 3x 루트 3y 의 제곱 이런 모양을 좀 떠올려서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제곱된 부분들 그 앞에 계수 1, 1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 자, 이 결과가 6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1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루트 3x 플러스 루트 3y의 제곱 이런 모양 형태 됐습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뭐 루트 12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2 루트 3 2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뭐 좀 더 정확하게 범위를 좀 이렇게 표시해 달라 이렇게 처리해 물은다면 마이너스 루트 12 플러스 루트 12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범위를 좀 구해갈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그 모양 자체가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떠올려가는 것이 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동원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전체 집합은 2, 4, 6, 8 4개의 원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 부분 집합 ABX에 대해서 A 집합은 A 제곱의 1이 자릿수네요. 전체 집합이 있는 거 가지고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가요? 2제곱 4, 4제곱은 16, 6제곱은 36, 8, 8이 64. 그러니까 원수가 두 개밖에 안 나오죠. B 집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두 개를 열심히 좀 곱하게 해가지고 또 이리자리 숫자를 좀 만들려고 했는데 6을 이용하면 6, 22, 6, 4, 24, 6, 6은 36, 6, 8, 48 이렇게 되는 거니까 B 집합은 이제 전체 집합이라는 사실들이 좀 아주 재밌는 표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뜻은 뭡니까? A 교집합 X에 여집합을 해주면 전체 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A 교집합 X가 이제 공집합이 돼야 되잖아요. 공집합에 여집합이 전체 집합 되는 거니까. 뭐 그렇다면 X라는 부분들은 A 집합에 있는 원소 4, 6을 빼게 되면은 뭐죠? 2하고 8 이 원소를 가지고 열심히 좀 만들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에는 뭐 그 B집합이 전체니까 뭐 뒤에 거는 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 뭐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X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집합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일단 2의 제곱 4 이렇게 처리해 가는 것이 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에 더 이상 조건이 없죠. 뭐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4개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역함수를 갖는 두 함수 FH에 대해서 주어진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하고 H 사이의 관계식도 주어졌네요. 이때 이제 역함수 부분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 이런 부분은 F1은 4라는 관계를 좀 이렇게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어내야 뭐 F하고 H에서 관계가 이끌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2x 플러스 3이 1인 부분들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x 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1인 경우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는 얘기는 이제 F1이 되겠고 이 부분들이 H의 마이너스 2가 H라고 하는데 왜 F를 썼죠? H의 이제 마이너스 2 결과가 되는 거겠고 이 결과가 지금 뭐 4라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H하고 이제 4가 관계가 돼 있죠. 이때는 뭐 이제 H 역함수 4는 이꼴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관계를 이끌어내면 되겠습니다. H 역함수의 4 이 부분들 지금 이제 정리한 이거 관련이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정답 1번입니다라고 풀어낸 내용. 역함수 뭐 함수가 또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좀 이제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제 F하고 H하고 관계로 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식을
F 형태의 관계식 만들어 놓고 그걸 좀 문제에 이용한 거죠. 이용한 이런 내용들. 어떻습니까? 좀 그럴싸하게 풀이됐나요? 좀 참고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메모해가면서 학습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 8, 9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 부분 집합 A 집합은 6의 약수니까 6의 약수를 구하면 1, 2, 3, 6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B 집합은 소수 해주면 2, 3, 5, 7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집합은 3의 배수 했는데 3의 배수 해주면 뭐 3, 6, 9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집합이 되겠죠. 이때 1, 2, 3과 같은 집합을 골라달라 이런 얘기는 1, 2, 3은 A 집합은 다 있는데 B하고 C 집합은 중요한 것은 1이 없네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해가는 답은 A 집합하고 교집합했을 때 뭔가 좀 1, 2, 3을 만들어내야겠죠. A 집합에 있는 원소들로 지금 나중에 답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럼 뭐 A 교집합 이런 형태가 해서 가야 되는데 대부분 A 교집합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A 교집합 근데 A 여집합 교집합이네요. 여기는 A 교집합, 여기도 다시 따지면 뭐 A 교집합이니까 뭐 아닌 부분들은 뭐 하나 좀 이렇게 빼고 프로젝트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우리가 이제 열심히 좀 구해야 될 부분들인데 문제 자체가 B 합씨를 좀 하면 어떻게 되죠? B 합씨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은 B 합씨 하게 되면 2, 3, 5, 6, 2, 3, 5, 6, 7, 9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이거에 여집합하고 그러면 이제 1, 2, 3, 2, 3도 안 되고 이거 상당히 애매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래도 좀 비슷하게 그러니까 비합시하고 된 부분들은 이제 1번이 좀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뭐 2번도 좀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렇다면 비합시의 여집합이 있는데요. C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면 비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 없는 원소 1, 2 그럼 1, 2 이렇게 합해갈 때도 있고 3은 근데 이거 B에 있으니까 3이 좀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 없는 원소가 지금 그러니까 1, 2, 3, 3, 6, 9 빼고 다 쓰면 되죠. 근데 이제 거기도 3이 좀 채워져 있는 거죠. 1, 2, 3, 4, 5, 6 빼고 7, 8, 9 빼고 다 써가면 되죠. 그럼 2, 3, 5, 7, 2, 3, 5, 7 있고 여기 없는 원소 그다음 이제 여집합이었으니까 3, 6, 9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이제 6이 없으니까 이거 빼고 1, 2, 3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제 3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원소 자체가 좀 많지 않으니까 직접 좀 살펴가면 되겠고 그래도 이제 나중에 구해갈 부분들하고 답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거는 조금 좀 생각해서 풀이해야 지금 시간을 절약해가면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16번입니다. 그림 1과 같은 모양이 y=, fx가 되겠습니다. 그림 2를 나타내 주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이러는데 첫 번째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으로 가려면 원점 대칭을 해야 되겠죠.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되겠군요. 그죠? 이렇게 되는 모양들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런 형태가 되겠죠. 좀 더 표시해주면 여기 뭐 1에 뭐 1 이런 형태로 해서 원점 대칭 이동하면 x보 y보고 모두 바뀌는 걸 f-x 이렇게 되는 모양들을 1차로 좀 변형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 그림으로 이제 여기 또 이렇게 좀 가려니까 이 그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또 이동을 해야 되겠죠. x축으로 좀 평행 이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평행 이동 얼마만큼 해야 되죠? 원점 부분이 이만큼 왔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주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에 f 이렇게 해놓고 x 플러스 이렇게 좀 써가야 되는 항목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풀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런 모양이라면 정답 5번이 되가는 그런 내용.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큰 틀 모양들을 봤을 때 이제 원점 대칭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원점 대칭 해서 해준 모양을 그린 다음에 평행 이동을 좀 이렇게 한 번 더 진행한다. 이렇게 하는 거에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를 막 평행 이동. 그래서 이제 함수식은 이제 이렇게 좀 써가는 거죠. 뭐 절차를만 좀 이제 거치면 뭐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어쨌든 모양의 특징 어떤 부분이 담겨 있는지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T섬에서 나온 사람은 항상 진실말을 말하고 F섬에서 나온 사람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갑을병 세 사람이 이 섬에서 어느 곳에서 살다가 좀 나온 거죠. 갑과 을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갑을병 나온 섬의 순을 얘기해달라 이런 얘기죠. 갑이 우리 세 사람은 모두 F섬에서 나왔어 라고 되는데 만약에 갑이 T섬에서 나왔다면 세 사람 모두 다 F가 돼야 되죠. 근데 T섬에서 나왔다면 갑이 T가 되는데 스스로 또 F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갑이 한 말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섬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갑을 병 이렇게 좀 처리했을 때 F에서 좀 섬에서 나온 거겠고 세 사람 이제 거짓말이니까 모두 F라는 말은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일부 뭐 참인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겠고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T에서만 나왔다. 한 사람만 T섬에서 나왔다. 만약에 을이 참이라고 해준다면 그럼 참이면 T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스스로 또 이게 좀 참이 돼야 되는 거니까 T가 돼야 되는 거겠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면 자기 자신이 T가 되는 거겠고 그럼 병은 F가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T 돼 있는 것은 모두 다 틀린 내용이 되겠고 F로 시작했을 때 이 말마저 거짓이라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1번이 있는데 일단 답은 뭐 2번 형태가 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T섬에서 나왔다 이 말이 거짓이라면 한 사람만 T섬에서 나왔다 거짓이다. 그러면은 T섬에서 나온 사람이 여러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이 여러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본인 자체가 이 말이 거짓했으면 F가 된다면 그러면 열심히 T가 돼도 병이 T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맞는 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역시 바른 답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밌는 병태 표현.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제 주어진 뜻에서 참이냐 거짓이냐 이 부분들을 이제 스스로 좀 이렇게 정해가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해석하는 과정들을 뭐 연습장에 메모해가면서 연습 충분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18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해서 XY 범위를 구해달라. X 범위, Y 범위, XY 범위. 범위 열심히 구해가지고 다 더하게 되는데요. 식이 좀 독특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뭐 x제곱 이걸 x에 관한 식으로 보게 되면 2yx 더하기 4y제곱 마이너스 11은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보겠고 주어진 식을 이제 만족하는 xy가 되니까 뭐 만족하는 x 근이 존재하는 거니까 판별식을 좀 이용해서 y제곱 4y제곱 마이너스 12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3y제곱 마이너스 12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y값의 범위가 약분해서 4가 됐었으니까 루트 씌우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범위를 좀 구해갈 수 있겠고요. 주어진 부분들은 이번엔 또 거꾸로 이제 y에 관한 식을 좀 살피게 되면 4y 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역시 또 판별식을 좀 이렇게 열심히 조사를 하게 되면 이번에 x제곱에다가 빼기 4배의 x제곱 마이너스 12 그 부분이 0보다 또 마음이 급하네요. 그만 안 되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48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x 범위를 또 구하게 되면 16의 4 마이너스 4에서 범위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곱하기 범위가 또 만만치가 않네요. 곱하기 범위. 이걸 또 어떻게 끌어내죠? 주어진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식을 좀 써가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군요. 4xy의 4y 제곱은 10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거 완전 제곱식하고 관련이 있나요? x 플러스 2y의 제곱 이렇게 되게 되면 만들면 12 처리한 것에다가 4xy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얼마예요? 6xy를 좀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x-2y의 제곱을 만들면은 12 이곳에다가 마이너스 2xy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xy 범위가 위쪽에서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되어 있고 아래쪽에서는 6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xy 범위 완전 제곱식을 좀 이용하면 되겠군요. PQ 범위를 구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고 플러스 4 마이너스 상쇄되고 마지막에 이곳에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결과는 4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이 x에 대한 식으로 좀 살펴보느냐 y에 대한 식으로 살펴보느냐 만족하는 또 해가 존재한다 이런 형태로 해서 범위를 구해가는 과정. 그 다음에는 이게 산술기하도 아니고 휘발유 부등식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부분 요소가 좀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곱하기 범위를 구해야 되겠고, 근데 이제 좀 완전 제곱을 이용하게 되면 주어진 뭐 제곱 형태들 다 사용하고 그곳에 이렇게 x, y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서 최종제 답 범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아이디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생각해가면서 다양하게 뭐 우리가 배운 이론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야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합성함수 결과 자체가 항상 0보다 큰 의미 있는 적수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g를 좀 대입했다고 해서 g 제곱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2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제 인수분해에서 g 마이너스 4g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gx 값이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gx 값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게 좀 성립해야 되죠. 근데 g라는 함수 자체가 2차 함수인데 항상 0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오른쪽 부분이 좀 선택돼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8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가 되는 내용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 이차함수 이런 거 좀 떠올려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판별식 논하면 되죠. a제곱 마이너스 16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되는데 문제에서 의미하는 정수거든요. 0부터 1, 2, 3, 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의미하는 정수 해서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5개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뭐 합성함수 물어봤을 때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함수의 생긴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가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뭐 g라는 거 자체를 좀 넣었을 때 나온 결과들 이 결과를 가지고 해석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x집합은 1, 2, 3, 4, 5, 6, 7 7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미 이 원소에 대해서 F를 대입해서 또 결과 나오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이고, 나온 결과에는 2, 4, 7이 꼭 있어야 되나요, 원소가? 그리고 결과는 또 점점 커져가야 되고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1, 2, 3, 4, 5, 6, 7에서 1, 2, 3, 4, 5, 6, 7로 가는 대응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들은 F, 2, 4, 7이 이제 꼭 원소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F 만약에 2를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F2 결과 이런 부분들이 좀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합성함수 결과. 이 결과 자체가 뭐 T라고 생각하면 FT는 이꼴 T 이렇게 나온 거니까 항등함수 형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는 2, 4는 4, 7은 7 이런 부분들이 좀 만족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러면 F1이라는 부분인데 F1이 1로 가게 되면 나온 결과는 뭐 계속 1로 가는 거니까 뭐 나중에 또 1로 이렇게 갈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F2가 2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 결과 좌변 자체가 이것도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F1 결과가 2라고 치게 되면 F2 결과가 되고 여기는 뭐 F1이었으니까 2 되는 거야. F2는 2로 애초에 가는 거니까 결과 좀 되는 거죠. 이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되면 되겠고요. F2는 2, F4는 4가 돼야 됩니까? 아까 이제 자기 자신 가는 원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F5 결과가 4하고 이런 6이 7이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인데 그럼 또 뭡니까? F5 부분들이 만약에 4라고 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F5는 4 이렇게 쳐야 되겠고 여기 F5는 또 4 이렇게 돼서 이게 좀 4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이게 7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될 수 있겠습니다. F6은 또 7 되게 되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나오면 되죠. 7은 7로 가면 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가능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럼 뭐가 되는가요? F5하고 이거 뭐 F3은 2 또는 F3은 3, F3은 4. F3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이냐 이런 얘기죠. 여기로 가도 대응돼도 될 수 있고 대응될 수도 있고 대응될 수도 있겠다. 이 중에 이제 뭔가 하나 물론 이제 또는이라고 해서 2개 되는 것이 아니라 함수니까 뭐 하나 좀 대응되면 되겠죠. F3은 4로 가게 되면 4에서 4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이거 한번 써볼까요? 이런 경우라고 좀 생각해서 F3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 자체가 이제 지금 4라고 생각해주면 여기 이제 F4 이렇게 되면 F4가 4니까요. 성립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F5가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게 좀 되는 거예요. F5가 6 이렇게 처리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F6 컴마잖아요. F5는 5가 되고 F6은 그러면 이제 일단 써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F5에 그러면은 F5가 F5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F6 되겠고 F5는 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F6이 그럼 6이 돼야 되는데 F6이 7이 된다는 얘기도 안 되죠. 그럼 이거 좀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내용을 골라달라 이런 얘기라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 이게 좀 재미난 조건 형태 같은데 어쨌든 뭐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벤 다이그램 형태도 대응 관계를 좀 메모해 가면서 풀이를 하게 되면 하나하나 좀 이제 살펴갈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뭐 그냥 이렇게 메모도 없이 풀려면 이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들, 중요한 조건들 이렇게 점점 커져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사치는 꼭 있어야 된다. 두 번 태어난 결과 이런 부분들을 좀 직접 메모해가면서 조사를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1인데 1보다 큰 쪽이니까 약함수 그래 뭐 존재할 수 있겠죠. 교점을 좀 물어봤는데 OP 길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줬습니다. 역함수 구해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y 이퀄 x 대칭인데 그죠? 1보다 좀 큰 곳에서부터 그래프를 좀 대략 그려갈 건데 지금 만나는 부분이 원점에서부터 만나는 좌표 이게 좀 만나게 되면 역함수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y 이퀄 x 만나는 이런 점이 되는 거죠. 이 길이가 3루t라는 얘기는 여기 좌표가 뭐 3,3 되어야 원점부터 길이가 3루t가 되는 거니까 만나는 교점 자체가 3,3이 된다는 사실 아주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어진 식에 3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제 4 플러스 k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군요. 그럼 뭐 k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의 교점 이렇게 물어볼 때는 y 이퀄 x하고 원래 함수의 관계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가면서 풀어가는 것이 풀이 핵심이다. 이 내용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2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고시효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미 실수 xy에 대해서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관계 2y에 2y 되네요. 이런 부분들은 fx 공간이 좀 그런가요? fx 플러스 y 이렇게 깔끔하게 보는 게 좋죠. fy 그러면 이제 4xy 플러스 1 이런 관계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두 배 해서 뭐 나중에 필요하면 또 두 배로 가면 되겠고요. f3 주어져 있고 g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근데 g가 이제 f를 좀 알아야 풀겠네요. 0과 2에서 정의 되어 있고요. 0과 2에서만 정의 되어 있고 합성함수를 해가지고 또 항등함수처럼 되어 있는 부분 교점 하나하나 절차를 좀 밟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f 부분에서 xy에다가 좀 0을 이렇게 대입해주면 f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f0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부분을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는 F2 부분들은 1, 2를 대입하면 되죠. 1, 2를 대입하니까 F1, F1, 2 F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1 대입해서 5가 되는 거예요. 5 이런 관계가 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3을 구하면 이제 1, 2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F1 더하기 F2에다가 1, 2 대입했으니까 8, 9 이렇게 쳐야 되겠죠. 요게 이제 뭐 17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걸 좀 이용해서 값을 좀 하나하나 좀 구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F2가 여기 좀 정보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3F1 더하기 14가 17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3에 F1이 1인가요? 그럼 이제 F1이 1이다 이렇게 정보 또 나오겠고요. F1 정보가 얻어졌으니까 F2 정보는 그러면 7 이렇게 되는 건가요? F0은 아까 마이너스 1이었고 F3은 17 문제 주어진 거죠. 이렇게 좀 정보를 이용해서 풀이하겠습니다. G라는 함수가 정보가 주어져 있는데 F-를 필요한데 0을 대입해주면 F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주어진 요 식 부분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대입해주면 결과 자체는 F0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되겠죠. F0은 F1 더하기 F-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F0이 1이었고 F0이 마이너스 1이었고 F1이 1이었고 F-1 처리됐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F-1 정보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2가 가서 이 양식에서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1 이렇게 좀 정보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1 처리해주면 2에다가 마이너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보들을 좀 F에 대한 정보를 좀 충분히 얻어야 되겠습니다. G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G0을 구하게 되면 G0은 그러면 이제 F-1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구해가면 되겠군요. 그 다음에 1이니까 2가 되겠고 G1을 구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G1을 구하게 되면 F0 플러스 1이죠.
F0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F0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0이 되겠고 그럼 전속에 하면 되는데요. G2를 구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2를 좀 이렇게 대입해 주니까 F1 더하기 1 F1이 1이었죠. 그럼 이런 형태로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함수식이 필요 없는데요. 직선이라는 부분들이었으니까 그냥 쭉쭉 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GX 그래프를 좀 그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G0은 2가 되겠고 1이 0이 되겠고 다시 2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까? 1, 2, 1, 2 이런 형태로 해서 GX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뭐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는 부분들이 뭐 연습이 됐냐 질문 던진 거죠. 그럼 뭐 하면 되겠죠. 뭐 1, 2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GX 부분에 0과 1 사이 정의된 부분들, 0과 1 사이 부분들을 이제 그려가면 되는데 대입을 하게 되면 2에서 0까지, 2에서 0까지 쭉 대입해 주는 거니까 또 이런 모양을 열심히 그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1에서부터 지금 G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는 거죠. 0과 1 사이를 대입해주면 나온 결과가 2에서 0 이렇게 된 거를 대입해서 이제 최종 그림.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2까지를 대입하게 되면 0에서부터 2 나왔으니까 그걸 또 대입을 해서 쭉 이렇게 대입해서 나온 문장 또 이렇게 좀 그려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좌표가 2에 대해서 그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까지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y는 equal x, y는 equal x 이렇게 돼. 그러면 2,2고 0,2 지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죠. 그러니 해가 그럼 하나, 둘, 셋, 4개까지 되겠습니다. 4개까지 해서 그 t 값을 좀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t 값을 구해가는 풀이 과정을 답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t 값이 1과 2 사이군요. 정답이 원래는 좀 4개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 1과 2 사이면 2부터 답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이 부분만 좀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뭐 직선의 방정식을 좀 이용해서 구해가는 게 좋은가요? 직선의 방식을 구하게 되면 x값이 2분의 1 증가할 때 y값은 2만큼 감소한 거죠.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x 만나는 점을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이용하면 되죠. 2분의 3 이렇게 이용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이런 함수식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하고 y는 equal x하고 만나는 교점을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5x는 6 이렇게 처리해서 x값은 5분의 6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t라고 해주면 되죠. t 값이 5분의 6 해서 풀어가는 절차가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정답 구했는데 이렇게 좀 약간 씁쓸함이 남죠. 이게 좀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EY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센스 있게 대체해서 그냥 Y라고 표현해가는 형태로 바꿔놓고 처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0 대입해 보는 부분들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우리가 필요한 요소들을 구해가는 거죠. 이렇게 구해갖고 그 다음에 3이라는 요소가 나와 있는데 뭐 차곡차곡 이제 F2 구하고 그 다음에 F3 이렇게 구하고 그다음 이제 나온 결과를 좀 대입해서 이제 하나하나 구해간 거죠. 절차를 밟아서 필요한 요소들을 쭉 구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구했나요? 문제에서 이제 뭐 F-1 이제 왜냐면 또 F하고 G 사이에 관계가 됐을 텐데 0, 1, 2, 3을 대입했을 때 0을 대입하면 F-1, 1 대입하면 F0, 2 대입하면 F1 이런 정보가 필요한 거니까 F-를 두고 해야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이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뭐 G라는 함수에 A, B, C, D까지 뭐 구하라는 거가 돼 있었으면 더 복잡할 수 있는데 그걸 구해가는 게 아니라 단지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G라는 함수 부분들을 주어진 부분들에 나온 결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선 표시하는 부분들이 센스 있게 대처한 거겠고 그걸 이용해서 합성함수 구해가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풀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해 구해갈 때면 필요한 식만 딱 구해간 거죠. 필요한 식만 구해간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인 학습 풀이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와, 많이 어려운데요. 자, 22번 통하고 마지막 문제 매우 까탈스러웠는데 좀 정확하게 좀 메모해가면서 풀이 좀 잘 이해해서 이렇게 좀 잘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몇몇 문항들이 보였는데 이번엔 뭐 학습해가면서 또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동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